안녕하세요. 장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죠. 소위 이제 임대차 보호 3법이라는데 이것을 한번 좀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 날 개정했죠. 그래서 이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제하고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내용입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이 어떤 식으로 개정됐냐면요. 2020년 7월 31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법정 기한은 2년이죠. 이것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1년으로 했다 그래도요. 나중에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2년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걸 아셔야 되고요.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은 2년간 계약 후 거주하다가요. 1회 한해 2년 연장할 것을 임대인에게 청구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 플러스 2년이다. 그래서 4년까지가 이제 보장이 됐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년이 보장됐다 그러는 거예요. 2020년 12월 10일 날 1개월에서 2개월 변경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 전에는 1개월 전까지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고요. 지금은 이제 2개월이죠.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를 해가지고요.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죠. 이사비나 합의금 등이요. 그래서 임차인 나 이사 가겠다 이렇게 한 경우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또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나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경우 나가야 됩니다. 자,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돼요. 또 임차인의 의무 위반과 임대차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 임대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려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 여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돼, 내 딸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좀 비워줘야 되겠어. 당신 앞으로 뭐 2년 더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랬을 때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되죠. 자, 그랬을 때 과연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실거주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나 또는 자기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다고 해서 내보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을 때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내쫓는 거죠. 거짓말도 치면 안 돼요. 그 다음,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시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매매 거래만 신고하는 게 아니죠. 전월세도 신고해야 돼요.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많죠. 직거래도 요새 많죠.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신고하게 돼 있고, 중개업소를 통하면 공유중개사가 신고해 줍니다. 그 다음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날 시행했어요.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의 상승폭을 기존 금액 대비 연 5%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5% 범위 내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까지고요. 5% 미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각 시도별로 좀 다르죠. 조례에 따라서. 이 법 시행 전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것만이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올릴 때는 5%가 적용되는 겁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와 기존 계약을 1회 갱신하여 4년 계약이 모두 끝났다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 세 가지 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법을 설명만 들어가지고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이제 교통부에 보면은 Q&A가 나와 있는데 그 Q&A 중에서 제가 중요한 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문답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알기 쉽게 풀어보는 Q&A. 자, 그럼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이 2년이에요. 그래서 2년, 2년에서 4년이다. 이거죠. 여러 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의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할 수 없죠. 왜? 법 시행 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 시행 전에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만 된다 그랬죠. 예.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이에요. 그런데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있죠. 예. 이미 4년 아니라 6년, 8년을 살았어도 이미 법 시행 중에 계약 기간이 존속한다면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회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묵시적 갱신이 있죠. 서로 간에 이제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서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간이 지났어. 그럼 묵시적 갱신이라 그러는데, 자,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를 보나? 보지 않는 거죠. 묵시적 갱신은 그냥 계약 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갱신 요구권은 내가 갱신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거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을 했어도 갱신 요건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어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을 했어도 1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2년으로 주장하면 임대인은 2년을 들어줘야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가? 개정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없는 한은 곤란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거죠.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정 전환은 어떻게 되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10%와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입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월세 전환율이라고 그러죠. 월세 전환율도 지금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어요. 그런데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야 본인이 살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제3자에게 임대해야지 2년이 되기 전에 임대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할 방법이 어떻게 되냐. 정부는 갱신 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임대료 상한 제한 5%에는 언제 적용됩니까?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무조건은 아니고요. 상한이 5%이기 때문에 5%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좀 짧은 시간에 임대차 보호 3법의 핵심만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정도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로 나의 권리를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또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은 어떤 식으로 내가 그 임차인에게 어떤 그 권리가 있어서 내가 그걸 보장해 줘야 되는지를 이제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래도 잘 모르실 분들은요, 국토교통부에 가면 자료집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주변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이제 잘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다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새로 바뀐 규정을 잘 아셔가지고요. 불이익을 받지 않고 슬기로운 주택임대 사업자 생활을 할 수 있고 임차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